아르헨티나의 아주리 사건이 있었네요. 이게 외국 회사가 공급하는 물에 녹조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민들한테 물을 끓여 먹으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이거를 시비를 걸어가지고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제소를 했단 말이에요. 잠깐만, 물을 끓여 먹는 것도 그거는 국가가 국민을 관리할 때 국민 보건 위생에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보건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마저 이렇게 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예? 물을 끓여 먹으라고 하면은 이 외국 회사 그 물을 공급하는 회사의 물의 소비량이 줄 가능성이 높죠. 단순한 거기는? 권고 이 정도도 지금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 왜 우리나라의 삼성과 같은 재벌 기업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느냐. 예. 이건 단순히 한미 FTA는 물론 국익이 걸려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1%한테는 이익이 될 수 있고 99%의 보통 사람들한테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SD를 당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무슨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을 미국 투자자한테 물어준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국민이 낸 혈세, 즉 그야말로 피 같은 돈일 텐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적 고려에서 어떤 규제를 해놓은 것을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규제가 풀어지면은 결국은 그 틈을 타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대자본들이죠. 그런 점에서 미국 투자자라고 하지만은 초국적 미국 자본과 한국의 거대 자본들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재벌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고 한국의 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부 손해가 있죠. 그 사람들이 낸 세금이 나가는 거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사업 기회가 미국하고 손을 잡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 이혜영 교수님이 잘 아시겠지만, 예컨대 그 의약품 가격 같은 것만 봐도 앞으로 한미 FTA가 발효하면은 미국의 그 대제약회사 이런 쪽이 굉장히 유리해지죠. 그러면 그 제약회사가 한국에 상당한 많은 이익을 볼 기회가 많을 텐데, 그거를 또 직접 하는 수도 있지만 한국에 있는 대자본하고 서로 또 협력하거나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한국의 1%의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익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자유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가지고 헷갈려하고, 두 번째는 한미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이건 한국하고 미국하고 하는 거구나. 거의 99%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국민들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천 의원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초국적 자본인데 한미 양국의 그냥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삼성, 현대, SK, 그다음에 NHN 미국 회사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삼성도 미국 회사예요. 그리고 현대 얼마든지 미국 회사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얼마든지 한국 정부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측면들이 자칫하면 간과되기 쉽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는데, 제가 이 부분 꼭 좀 읽어 드릴게요. 핸드폰에 그걸 넣어보겠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한미 FTA 이번에 미 의회 통과한 이행법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미 합중국은 협정에 따라 연방 및 비연방, 그러니까 주법이죠. 비연방 수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협정의 규정을 준수할지를 자유롭게, 원문이 풀입니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미 행정부는 최대한 가능한 정도로 the greatest possible degree, 최대한 가능한 정도로 협정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법인데 최대한 가능한 정도로 미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법이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연방법은 외교, 국방, 통화 이런 거 아닙니까? 대부분 투자에 관련된 건 주법이에요. 그런데 이 주는 최대한 가능한 정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근데 우리나라 지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지켜야 돼요. 법이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4년 동안 친 기업 프렌들이라고 했나요? 친
친재벌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최고봉. 예. 이게 FTA다. 그러니까 지금 학수고대 목을 누리고 지금 제일 이 FTA 통과되기를 또 ISD가 제발 통과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전경련이다. 예. 맞습니까? 아, 예. 말씀. 네, 제가 그 정부에서 말씀 정리 잘해주셨습니다. 네, 정부에서 하는 얘기 몇 가지 좀 반박되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국제 그 투자 분쟁 해결센터 익시드라고 하는 예. 여기에 가입한 게 이미 1960년대다. 근데 지금 간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ISD가 그 주로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건 2003년, 2004년 이때쯤부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한테도 아직 익숙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고 ISD 지금까지 92%가 선진국 투자자들이 개발도상국을 제소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거의 선진국 투자자들의 이익으로 쓰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그 말씀은 제소라는 형식을 통한 사실은 수탈이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그것이 일방적으로 선진국이 이 개발도상국을 수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투자보장협정, BIT를 85개국하고 했다. 거기도 ISD가 있다. 한미 FTA, IS 들어있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일부러 이 법무부 책을 들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학자의 견해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간한 투자협정 해설서의 견해라는 거예요. 즉 투자협정을 큰 뜻으로 보면 거기에 투자보장협정 그리고 좁은 의미의 투자협정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지는데 해설을 이렇게 합니다. 투자보장협정은 정부의 한 국가의 투자에 관한 인가권, 정책 절약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상태에서 그 인가를 받은 투자만 보호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나라가 맺어온 모든 투자협정 85개 중에 84개다 이겁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이 투자협정이라는 것이 투자 자유화 협정. 그죠. 투자 자유화 협정은 설립 전 단계, 네. 즉 의사가 있는 여기까지 보호해 주는 건데 그거는 국가의 정책 권한을 무너뜨리죠. 이게 딱 두 개인데 하나 있는 게 한일 그 투자 BIT 이게 하나 있고 그리고 투자 협정이 있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한미 FTA FTA들의 투자 챕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배짱은 좋아요. 80몇 개국하고 하는데 그 제일 강대국 미국, 일본 골라가지고 상대가 우리가 미국인데 배짱 있게 착 네. 그냥 그 상대가 월가인데. 네, 예, 예. 결국 그 중남미가 이제 아마 그 태생지였던 것 같고요. 태생지라기보다 이제 미국이 중남미의 월가에서 축적된 금융자본이 중남미 국가에 들어갔는데 껐떡하면 쿠데타 나고 정변 나고 혁명 나고 정권 뒤집어지니까 투자했다 손해 보는 경우가 베네수엘라 같은데 석유 회사들 국유하고 그래서 뭐 손해 보는 케이스 등등. 그래서 이거를 그 국가를 끌고 갈 수 있게 제소 제도를 그 월가가 고안해서 그러니까 월가의 권리 장전이다. 요즘 그 트위터에 돌아다니는 그 동영 잘 만든 동영상에 보면은 그렇게 잘 정리가 돼 있던데요. 이 권리 장전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한테 FTA 한 나라 14나라를 좀 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십시오. 중남미의 6나라, 중동의 4나라, 그리고 나프타하고 호주, 한국 4나라 이렇게 범주를 세 개로 하면 중동에 요르단, 모로코, 이스라엘, 바레인 4나라 다 미군 군사기지가 있는 나라. 조그만한 나라들이죠. 경제적으로. 오만. 그다음에 이쪽에 중남미에 파나마, 콜롬비아 이번에 하고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도미니크, 페루 이렇게 있죠. 신뢰도 없습니다. 칠레도 있고. 칠레 있습니다. 칠레가 있나요? 7나라네요. 이제 이런 나라들이 어쨌든 간에 미군 기지,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규모가 10분의 1, 20분의 1 작은 나라들인데 미국에 비하면 여기 1000분의 이제 1이겠죠. 미국에 비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카나다하고 멕시코는 나프타니까 좀 특수한 것인데 그때 이제 ISD가 도입이 됐고 멕시코가 봉이었고 이 나라 중에 유일하게 ISD를 거부하고 뺀 나라가 호주인데 우리하고 어쨌든 GDP 규모가 비슷한 1조 달러 규모 정도의 나라인데 호주 국회가 뭐라 그랬냐? 우리는 선진국이다. 사법 체계가 선진적인 나라고 충분히 미국 투자자가 들어와서 우리 법 절차가 사법 체계가 이 불공평하지 않게 대우하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선진국끼리 미국, 호주가 ISD를 맺는단 말이냐? 창피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극력 반대해서 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ISD를 받아들인다는 건 우리가 중남미나 중동의 그런 나라들 그런 그 스스로. 범주에 묶이는 것이고 그걸 깨고 적어도 호주 정도 대접을 해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된다. 그 국회 윤중로가 얼마나 되나 하고 좀 봤어요. 봤더니 2.4km더라고요. 국회가 한 바퀴 돌면 그렇다는 한 바퀴 말씀이시죠? 돌면 빙 돌면 2,400m. 근데 지금 안에 우리 저 민주노동당 또 야당들 다 합쳐봐야 이 숫자 너무 적단 말이에요. 중과 부적.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 국회의원들 잘 살고 뭐 못 살고 그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정말 못 살게 하는 그런 건데 주인이란 말씀이죠. 근데 주인들께서 이거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2,400m를 1m에 2명씩 쏘면 인간 사슬이 엮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4,800명만 오시면 국회를 한 바퀴 빙 돕니다. 사람으로. 장경차가 먼저 감싸고 있을 텐데요. 조금 늘려야 오늘 되겠네요, 미리 명수를. 부서를 했군요, 이거를. 이제 그 말씀을 아까 날치기 일단 불발된 직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국민들이 함께 해주셔야 11월 3일 어떻게든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만 우리한테 조금 더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FTA 이거 ISD만 알아도 이 투자자 국가소송제도가 이렇게 나쁜 거구나 하는 거 알아도 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날치기 맞게 되거든요. 또 한나라당이 이번에 12.6 선거에서 대패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날치기 할 의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사실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청와대에서 이거 밀어붙여라 해도 자기들 내년 날치기 하는데 돌격대 했다가는 다 떨어지는데 예? 그래서 저는 어쩌면 막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